아가씨,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면 여기다 도장 찍으면 되겠네. 어머님, 이게 무슨? 난 이런 거 싫어. 괜히 시간 끌고 오래 연애하다가 이상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 마음에 들면 바로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자분은 조용히 혼인신고서를 들어 올리더니 아주 침착한 동작으로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이런 식이면 정말 좋은 인연을 놓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35입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제가 하고 싶어요. 상대방에게도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내 아들답구나. 엄마가 너무 과했지? 사실은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나 보고 싶었어. 며느리 될 사람이 현명하고 침착해야 하잖니.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반전 있는 시어머니를 만나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30세대 평범한 회사원 은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맞선을 보게 된 배경과 그 전의 저를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볼게요. 누구나 과거의 기억과 환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느끼잖아요. 제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큰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만큼이나 부모님은 늘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는 말씀을 놓지 않으셨어요. 특히나 제 나이가 30을 넘기면서 부모님의 걱정은 더 깊어지셨죠. 우리 딸, 너무 혼자 살면 외롭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든 결국엔 함께 의지할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혼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 한편에서 무겁게 자리 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나름대로 자립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20대 중후반까지 저는 오로지 회사와 제 커리어에 집중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에서 맡은 프로젝트들은 매번 도전이자 성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듯 서로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균형을 맞추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짧은 만남들이 이어졌고 저는 점점 연애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어요. 나는 나 자신으로도 충분히 괜찮다. 꼭 결혼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그러나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제 주변에는 하나둘씩 결혼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SNS 피드에서 넘쳐나는 행복한 신혼여행 사진들과 첫 아이 돌잔치 소식들은 제게 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점점 더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따금 저를 타이르듯 말씀하셨어요. 결혼이 꼭 필요하진 않다지만 내가 행복해지려면 좋은 사람과의 인연은 중요하단다. 내 삶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니? 어머니의 이런 조언은 늘 깊은 울림을 주었지만 저는 한편으로 어떤 인연이든 결국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맞선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엄마, 맞선은 너무 옛날 방식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 안 해? 하지만 부모님은 이번 맞선이 그저 부담 없는 만남의 시작일 뿐이라며 설득하셨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한정식 집에서의 맞선이 결정되었죠. 맞선 전날 저는 참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내일 내가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설렘과 걱정이 섞인 기분은 오랜만이었어요. 평소 업무 메일 작성에만 집중했던 손이 맞선 장소 안내문을 프린트할 때는 유난히 떨렸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기대와 저 자신의 작은 변화가 만나 한정식 집에서의 맞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평범한 대화로 시작되었지만 그날의 사건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죠. 맞선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대 남성과 나누는 대화는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고 그도 저를 배려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한정식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맛있는 음식이 대화를 더 풍요롭게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어머님께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드셨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혹시 무언가 선물을 준비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면 여기다 도장 찍으면 되겠네. 탁자 위에 놓인 건 다름 아닌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혼인신고서가 나왔을 때 저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너무 놀란 나머지 식은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힘겹게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님의 표정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난 이런 거 질질 끄는 거 싫어. 괜히 시간만 끌다가 좋은 인연 놓치는 경우가 많잖니. 마음에 들면 바로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 말은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은 예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황스러운 침묵이 흐르던 그 순간 상대 남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혼인신고서를 집어들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은 인연을 놓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죠. 그의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태도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그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강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의 말에는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과 동시에 제게도 배려를 보여주려는 태도가 담겨 있었죠. 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시어머님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지셨고 제가 그 사이 어떻게든 이 어색한 공기를 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역시 내 아들답구나. 갑자기 시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과했지? 사실은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나 보려고 했어. 며느리 될 사람은 현명해야 하잖니. 순간 저는 이 모든 일이 일종의 테스트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웃음은 이 긴장된 상황을 한순간에 풀어주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맞선 자리의 해프닝이 아니라 저와 그 남자분의 관계를 시작으로 이어지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늘 배려하려 했고 시어머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갈등이 시작된 이후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혼인신고서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잘 마무리된 듯 보였지만 그날의 사건이 남긴 파장은 우리 관계의 본질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와 남자분의 결단력은 큰 영향을 미쳤죠. 그날 시어머니의 시험은 제가 예상했던 맞선 자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을 띠며 갈등이 마무리되었지만 제 내면에는 작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인 성격이 앞으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시어머니의 행동이 단지 시험이었다고 해도 그 방식은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런 식으로 결정들을 강요하시지는 않을까? 사실 그날 이후에도 몇 차례 어머니의 태도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듯했어요. 예를 들어 남자분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시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늘 가족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해. 그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정말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어쩌면 그저 사랑과 화합을 바라는 뜻일 수도 있었지만 제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남자분은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제가 느끼는 부담감을 완화하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은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은주 씨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결혼을 한다면 서로 존중하고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의 이런 태도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단순히 그의 가족의 일부로 흡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제가 가진 개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다툼이 큰 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자분과 제가 데이트를 마치고 시어머니 댁에 들렀을 때였어요.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가족의 규칙과 역할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기대를 전하셨습니다. 결혼하면 명절 때는 꼭 이 집에서 모두 모여야 해. 우리 집안 전통이니까. 저는 당황하며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부모님과의 시간을 존중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 말했나 싶어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제 입장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분이 그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어머니와의 감정적 대립은 한동안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결혼은 은주 씨와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전과는 시대도 다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우리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자분의 단호한 말은 시어머니께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듯했어요. 이후로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시험하려는 듯한 언행을 종종 보이셨지만 남자분의 지지와 중재 덕분에 저도 조금씩 자신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자분이 저를 존중하며 지지해주는 태도는 제가 결혼이라는 선택에 대해 다시금 믿음을 갖게 해주었죠. 시어머니와의 긴장감 넘치는 갈등은 결혼 준비와 결혼 생활 초기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았지만 그 뒤로 다가오는 새로운 과제들은 또 다른 도전이 되었죠. 남자분은 시어머니와의 중재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결혼은 저와 은주 씨의 선택과 책임이에요.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관계를 존중해 주세요. 그의 이러한 태도는 시어머니께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우리 가정에 잘 어울릴지 걱정이 많았어. 그런데 내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너를 지지하는 걸 보니 너를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진 않았지만 서로에게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장소, 예단 준비, 그리고 초대 명단 등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 사이의 조율이 필요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예단을 꼭 이렇게 준비해야 해?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 전통을 존중하지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이후 남자분이 다시 한번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예단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결혼 준비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자분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죠. 결혼 이후에도 작은 일들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생기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예고 없이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왔지? 그 상황에서 저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시어머니의 의도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만 다음번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갈등은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일들 중 하나였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에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갈등은 저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저는 타협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고 남편의 지지 덕분에 관계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다가오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던 결혼 생활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설에는 우리 모두가 시골에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은주야, 음식 준비는 내가 맡아주면 좋겠구나. 이 말은 당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 명절 음식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고 저희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말씀하셨고 저는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남편과 상의해 보았지만 그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니까 이번 한 번만 내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이 말은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양보해야 하는 사람이 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저희 부모님과도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 준비도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되지 않겠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이다. 그 말은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억눌린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대화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고 시어머니께서는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가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여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내가 참아야 한다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일을 왜 나한테 맡기려고 해? 이러한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격화시켰고 둘 사이의 신뢰에도 금이 가는 듯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한 차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문제를 명확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의 역할, 남편 역시 중재자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계 설정, 결혼 생활에서도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부가 시어머니와의 재산 갈등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으려던 중 아내는 집안 정리를 하다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편지, 뭉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편지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것으로 재산을 지키려는 이유와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언젠가 이 집을 지키는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온 희생의 상징이란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었고 남편 역시 이런 편지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당황해했습니다. 편지의 단서를 따라가기로 한 두 사람은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아내기 위해 가족이 대대로 소유한 시골 저택으로 향합니다. 저택에 도착한 부부는 오래된 다락방에서 자물쇠가 달린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의 열쇠를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오래된 괴종시계 안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찾아내었죠.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사진, 재정 서류, 그리고 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남편의 할아버지가 전쟁 시절 이 집을 피난처로 사용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아버지가 쓴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용기와 인류애의 상징이다. 이곳을 잃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집안의 진실을 알고 감동한 부부는 상황을 이해하며 시어머니의 행동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견한 금융서류에는 수상한 거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건은 시어머니가 가족의 재산을 담보로 비밀리에 돈을 빌렸다는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었고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내 욕심 때문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우리 가족이 도운 사람들 중 일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 빌렸던 거란다. 그녀는 비난을 피하려고 진실을 감춰왔지만 부부는 시어머니의 선의를 이해하며 도움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부부는 가족의 전통을 지키며 저택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합니다. 지역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변신시켜 가족의 희생과 선행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희망의 씨앗이에요. 그들의 결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가족의 유산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 문제를 넘어 가족의 유산과 가치가 어떻게 현대적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